이번에 원래 미국 대선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4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과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뒤늦게 암호 자산,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획이 많으세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족보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상당히 공부가 되었다. 일단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랬어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21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경로는 대체로 이래요. 불법적인 일로 비트코인을 모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불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이 압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이 꽤 많았었는데 이때까지 미국 정부가 그거를 계속 팔았어요. 팔고 남은 게 21만 개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줬어요. 근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 21만 개입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근데 그거를 팔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거를 팔지 않을 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안 팔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상승 모멘텀에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스탠스는 지난 4년 동안의 바이든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자,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 전략 산업이야. 그래서 가상자산, 암호자산 시장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뤄야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나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은 국가가 밀어야 될 비즈니스지. 그래서 국가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꼭 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채굴을 할 때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중국은 채굴을 금지했죠. 근데 중국에서 나온 채굴자들이 인근 국가로 가기도 했지만 미국으로 많이 옮겼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있어요. 정부 전체가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각 주마다 우호적인 정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기가 남아돕니다. 왜 전기가 남아도냐면 셰일 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라가 넓어서 그런 원자력 발전도 있고 사실 어느 나라나 전기가 남아돕니다. 전기는 부족하면서도 남아도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피크 계절에 피크 타임에는 부족하고요. 평상시에는 남아도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게 심해요. 나라가 넓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나머지는 전부 미국에서 하겠다. 이거는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업자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말로 하고. 또 이제 뉘앙스상으로 봤을 때 CBDC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은 스테이블 US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용인하든가 허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민간 업자들이 발행을 합니다. 스테이블 토큰이라 그래갖고 달러를 보내면 1달러에 해당하는 토큰을 주고 그 1달러를 그 업자가 보관하거든요. 1대1로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토큰을 주면 1달러로 교환을 해줄 걸 약속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업자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에 큰 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채권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 2012년부터 미국 장기채를 중국이 가질 않아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서 그 자기네가 무역 적자 낸 것만큼 외국에서 미국 자산을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이 암묵적인 룰을 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파가 되니까 미국의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자율을 낮춰도 장기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장기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은 미국 채권을 사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것을 아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미국의 장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공부 진짜 많이 했다. 하루에 3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바쁜 분이.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분이.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오랫동안 치매였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자유세계의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이 치매가 있었어도 뭐 사실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관료 체제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관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가 좀 더 빠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일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만 개의 미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든가 이게 팔아서 큰 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걸 담당하는 관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무지나 편견 때문에 여태까지 팔아왔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니까 막 팔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으면 미국 정부가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실행 가능한 것 같고요. 채굴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것도 환경단체가 약간 저항을 하겠지만 그거는 환경단체가 논리가 틀렸거든요.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되죠.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 하면 태양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전력으로 기간 전력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수술이 중단된다. 이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이 있는데 뭐 바람이 안 불어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라인을 멈춰야 된다.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죠. 즉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꾸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간헐적인 에너지는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릴 수 있는 수요가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요가가 그 전기를 사주면 그런 수요가하고 잘 맞거든요.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대표적인데 풍력 터빈을 많이 설치했는데 바람이 불면 터빈이 안 돌게 막아요. 그걸 출력 제한이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력이 과잉 생산되면 기간 배선망이 불탄대요. 그게 훨씬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터빈을 안 돌게 막습니다. 팬이 안 돌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출력 제한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좋은 거라고 해서 막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잘 안 맞거든요. 이런 거하고 비트코인 채굴은 잘 맞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남는 전기 가지고 채굴을 하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채굴기를 끄면 되거든요.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이미 텍사스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걸 하고 있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지정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압축해서 이제 국제적인 자산이다. 개별 국가의 변덕스러운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관련이 없냐 하면 우리는 그런 외국이나 이런 데 우리의 자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해? 북한이 쳐들어와? 그럼 내가 비트코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차피 비행기 못 탈 거고 헤엄쳐가지고 일본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니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디언스 청자는 누구냐? 청자는 두 주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 또 하나는 슈퍼리치들. 슈퍼리치들은 뭐 정의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산이 한 2, 3천억 정도 이상 있어서 전 세계에 자기의 자산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 기업들이야말로 진짜로 여러 나라의 자신들의 공장, 설비, 기계, 중요한 인력, 예금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평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번 4차 반감기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번 4차 반감기 때는 맥시멈 2억 5천만 원, 미니멈 1억 7천만 원 사이에서 아마 가격을 형성하고 아마 꺼질 거예요. 근데 그닥 많이 오른 게 아니죠. 한 2배나 2.5배 올랐다가 꺼지면 또 겨울이 짧아요.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죠. 그러면서 또 좋은 장을 만나면 또 5억까지 갔다가 또 꺼지고 또 좋은 장을 만나면 나중에 10억 갔다 꺼지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근데 그거를 말해봐야 몇 번의 고비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대부분은 못 버틴다. 비트코인을 작년에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는 좀 많은 게 불확실했죠. ETF 승인도 불확실했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불확실했고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감기가 다음에 온다라든가. 근데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을 막 강하게 얘기한 영상이나 댓글들 보면 제가 완전히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과하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라고 생각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작년에 만약 그때 그 댓글을 달 때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샀다면 지금 수익률이 한 3, 4배 되거든요. 너무 아쉽고 그럼 지금 늦지 않았냐?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누구나 또 비트코인을 막 떠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만 그닥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지금 막 사가지고 뭔가 하지 못하고 나중에 막 남들이 다 얘기하고 할 때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상한 알트 들어가갖고 또 크게 잃겠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이 하도 그런 패턴을 보여갖고 오히려 그냥 지금처럼 이제 본격적인 장이 시작하면 이 가격 다시 오니까 2, 3년 안에 기다려라.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르다 해볼만 하다 그러면 공부하시고 주변에 어떤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진짜로 이게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점으로 내년 여름까지 쭉 가다가 팍 꺼지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해에 2009년인데 첫 해에 혼자 채굴을 거의 했어요. 그래가지고 1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라졌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가 죽었건 살았건 이 코인은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이 움직인다는 뉴스만으로도 가격이 출렁출렁거려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있는지 불확실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건만 110만 개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 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움직이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것도 한 100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개 정도의 10%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전체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